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시는 시각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번 때문에 여야 모두 특히 여당 쪽에서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전화 통화로만 만나다가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광주에 오는데 광주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출연했습니다. 네. 오신 이후부터 그러면 인사하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새진보연합 소속이 아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으로 좀 전국을 다니면서 좀 각 지역에 있는 현안들과 관련된 이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는 부산 수영구 장례찬 후보가 공천 취소가 됐던 지역이죠. 거기서 이제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꾸고 있는 유동철 후보를 만나 뵙기도 했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에서 수성을 민주야권 단일 후보 새진보연합의 오준호 후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국을 다니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광주에 오신 건 사회적 경제 활동과 간담회 때문에 오셨어요? 네, 이제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 이제 정부의 어떤 국가의 복지 제도들이 아주 이제 구석구석까지 가닿지 못하는 영역들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이제 영역이기도 한데요. 네. 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많은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고 또 많은 탄압과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의 온기를 지키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여러 현안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간담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역별로 이제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또 금남로로 이제 가셔야 된다고 좀 들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라고 소개했지만 지금은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이제 알리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일단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좀 헷갈려할 것 같습니다. 새진보연합은 뭐냐? 기본소득당과 또 어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제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22대 국회에서 개혁 정치를 열기 위한 연합 정치를 쭉 주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 지난 4, 5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것의 어떤 성과이자 결과로서 새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의 여러 개혁적인 인사들이 모여서 연합체를 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새진보연합보다 더 큰 민주진보개혁연합이라는 틀거리가 만들어지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큰 선거연합에 새진보연합이라는 연합의 틀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연합에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새진보연합 이렇게 또 합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4월 총선 비례대표 관련해서 더불어민주연합도 발표를 했습니다. 용혜인 상임대표께서는 6번 당선권 아닙니까 이거는? 네, 이제 저의 당선보다는 이제 더 많은 후보들 이제 아까 몇 번까지 이제 과연 당선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앞서 해주셨는데 네. 더 많은 민주진보 진영의 개혁적인 꿈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정말 사력을 다해 뛰는 것이 남은 총선까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용혜인 상임대표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시사인터뷰 오늘 유튜브 댓글창에 직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그래서 비례대표 순번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희랑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전에 인터뷰할 때도 지역구 출마도 고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결과는 비례대표 재선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이제 광주 지역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광주에서는 여러 시민분들, 시민사회단체, 기자분들이 광주에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제안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광주를 포함해서 한 7, 8개 저의 연고가 있고 출마 요구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출마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가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는 사실 지역구 출마의 의지가 높았는데요. 제가 이제 지역구 출마를 연합정치 구성을 마치고 고민하던 시기가
이제 울산 북구 관련된 좀 파열음이 나던 시기였고 이제 여러 가지 공천 관련된 내홍들이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의 지역구 출마가 또 다른 민주연합 내부의 어떤 불씨가 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 의식이 있었고요. 관련돼서 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도 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시민사회단체나 당원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은 민주당 그리고 비례는 정당연합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으니 네. 이번에는 용해인이 좀 욕을 먹더라도 비례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좀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당 내에서는 이 새진보연합이 추천할 수 있는 비례 후보가 3명인데요. 그중에 이제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후보는 1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3명이라는 한정된 후보 추천 안에서도 이제 저희는 연합정치, 다당제 정치를 좀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제 추천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랬을 때 기본소득당 내에서는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좀 새롭게 22대 국회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재선 의원으로서 좀 기존의 4년 동안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다음 정권 교체까지 어떤 미랄이 되는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 당원들께서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다음번 정권 교체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들을 좀 해보자라는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비례로 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 비례로든 어떠든 재선을 해서 능력 있는 의원이 와서 또 다시 좀 힘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때 많은 분들이 좀 속이 시원해하셨거든요. 네. 좀 질타를 하고 또 핵심을 좀 끌어내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슈에서 중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용해인 상임 대표 말고 이번 그 비례대표 순번 중에 또 주목해야 될 분들이 있는지 또 방송을 통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우선 이제 저와 함께 새진보연합의 후보로 추천된 후보들부터 소개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신 한창민 후보,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혁신과 어떤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던 최혁진 후보를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창민 후보는 노회찬 노무현의 길을 이어갈 진보 정치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한평생 사회적 약자와 또 보통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온 정말 진정성 있는 진보 정치의 한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그리고 최혁진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나 사회 혁신 정책의 기틀을 만들어온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 개혁에 대한 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정의로운 경제 발전에 여러 그 최혁진 후보의 소명과 큰 쓰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두 후보와 함께 진보 정치 선수 교체라는 길을 연합 정치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에 매우 큰 자부심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새진보 연합의 후보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제 비례 선거에서도 큰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새진보 연합 후보 이외에도 여성과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던 서미화 후보도 계시고 또 외교안보 전문가인 위성락 후보, 그리고 이제 아동들이 행복한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백승아 후보 등 훌륭한 후보들이 포진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에 후보가 결정된 만큼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들께도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말로 개혁적인 전문가들, 후보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또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검찰개혁 과 함께 사회경제적 전반에 대한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네. 저는 바로 그 사회 전 영역에서의 개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정당과 후보가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이런 비례 선거를 보면 추이가 거대 양당 중심의 위성정당이 뭐 독식을 하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검찰 개혁 화두가 던져지면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빠르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미래 이렇게 3파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의 역할과 소임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자로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이제 그 비례에서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많은 의석을 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최근에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좀 그 지금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부정평가 60%에 달하는 국민들의 부정적 어떤 평가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로 모여들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좀 저는 분석을 하고요. 몇 달 전만 해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제3지대가 총선에 판을 뒤흔들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싹 물밑으로 가라앉았죠. 네. 결국에는 이 합집산으로 국민들을 눈소미김하려는 시도는 국민들에 대한 평가를 이미 받았고 평가가 끝났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의 첫 번째 역할은 결국에는 민주진보 진영이 맡아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평가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조국혁신당과는 협력적 경쟁 그리고 경쟁적 협력 속에 야권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회복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의원으로서 제가 더불어민주연합이어야 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국혁신당이 이제 검찰개혁에 있어서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민주당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정책들을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22대 국회에서 실제로 이 개혁적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체 자체가 이미 형성되었다라고 보고 네. 구체적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동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개혁 정책을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경제개혁 비전들과 정책적 안정성이 많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으로 영예인 실력으로 잘 일해주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주셨고,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에 표를 안 주면서 비례도 안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호남은 안중에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그 국민의힘 그 비례대표 그 순번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 당선권 밖으로 좀 물러났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네, 국민의힘이 늘 호남을 대하는 태도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필요할 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광주에 찾아와서 무언가를 이제 호소하고 또 사죄하는 모양새를 취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국민의힘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좀 이렇게 늘 홀대하고 냉대하는 역사들이 좀 반복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그 도태우 후보의 5.18 관련된 막말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공천 취소를 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광주 시민들 그리고 호남 국민들의 어떤 이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호남의 어떤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국민의힘이 호남과 그리고 광주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존중이 없고 역사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총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총선은 이번 총선이 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의 연합 정치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총선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대선에서, 그 대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번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한 더 큰 연합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이제 총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할 때 네. 사실은 정치 협상이 이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것은 정책 협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연합이 무엇을 할 것이냐를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협상을 뭐 예를 들어 한 번 만난다고 하면 정책 협상은 2번, 3번을 만나가면서 협상을 했고요. 저희 새진보 연합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들을 제안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그 개혁 과제들을 좀 받아 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후보가 정해진 만큼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책도 어떤 기획들을 통해서 공개가 될 텐데요.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저 더불어민주연합에 총선 이후에 개혁 과제들을 맡길 만큼 준비가 되어 있구나. 좀 이런 확신을 가지실 만큼 좀 정책들을 준비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의 의미로 좀 보시는데 정권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번 정권의 실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제가 현안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자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밤을 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네. 뭐 이제 현안들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전 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들을 돌이켜 보면 그 정부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좀 한 단어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국가비전 2030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어떤 방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와는 별개로 이 국가 비전,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익은 정책들을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주워 담고 있는데요. 뭐 후보 시절에 여성가족부 폐지도 그랬고요. 네. 뭐 R&D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고 뭐 김포 서울 편입도 일단 한번 던져봤다가 뭐 반응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싹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 국가 전략의 부재를 정치 검찰과 공산 전체주의 같은 색깔론이 저는 가득 채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 인구 위기,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변화와 또 불평등 양극화 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과제들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고 그 국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 세력, 능력 있는 정치 세력에게 이번 총선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인들의 색깔을 말을 하지 않았나요? 법 위에 공정과 평등 뭐 이런 거. 그 공정과 평등이라는 것도 다 형해화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그렇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나의 편에는 작동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작동하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의 어떤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깨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이라고 기조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대한민국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 전략이 될 수 없다라는 점도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입성을 하게 돼서 재선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이 노련해지실 것 같아요. 더 많이 파워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것들, 국민들에게 어떤 약속을 좀 저는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이제 21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것에는 후회가 없지만 그래도 미처 마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라거나 아니면 정치 개혁을 완수하거나
뭐 저의 기본소득당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인 기본소득의 실현이라거나 좀 이런 마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국민들께 굉장히 좀 아쉽고 송구스러운 마음은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저를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제가 해야 하는 혹은 하려고 했던 그 역할들을 그 과제들을 꼭 마무리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본소득당의 일관된 정치적 목표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뭐 기후위기나 지역소멸 그리고 산업재편이나 기술혁신 같은 여러 정책적인 지평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국가 전략과 결합해서 혁신성장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좀 마스터 플랜을 우리 당에서 이제 지난 4년 동안 좀 치열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진보적 정권교체의 중심으로 만드는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를 앞당기는 일에 앞으로 4년 동안 매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들과 우리 기본소득당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력으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대표로 나오신 겁니다. 네, 오늘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